안 되는 거는 미리 포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급등 종목은 우리가 전업을 하시는 분들도 쉽게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급등 종목입니다. 주식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주식을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지만 또는 10분 뒤에 하면 늦어.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습관이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야 되느냐. 처음에 종목을 살 때 이 종목을 1억치를 살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또는 이 정도 올랐을 때 과연 내가 5천만 원이 있다면 지금 자리에 5천만 원을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을 베팅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비록 지금은 10만 원을 하고 100만 원을 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억치를 투자했을 때 이 종목에 대한 지금 자리에서 이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지만 지금의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그 방법대로 주식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급등 매매를 하다가 우연찮게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내가 이런 돈이 많아졌을 때 1억, 2억이 되었을 때 과연 급등 종목을 매매할 수 있을 것인가? 안 되거든요. 그때는 주식을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법은 급등 종목 매매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졌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항상 종목을 살 때는 1억, 다만 5천만 원이라도 이 종목을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집중 투자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수렴과 발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요거는 그림을 조금 그려가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숟가락과 젓가락 관계입니다. 우리가 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으면 젓가락이 있어줘야겠죠. 홀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수렴, 우리가 컨비언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목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는 이치죠. 수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다이버전스, 발산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발산이 이제 상방으로 갈 것인가 하방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발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등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급등의 짝은 누구겠어요? 급락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또다시 급락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급락할 때 과연 팔 수 있을까? 직장 다니면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종목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자, 항상 여기에 대한 이 원리를 가지고 보조지표를 만든 것이 볼린저 밴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런 변동성이라는 것은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발산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 때 이런 발산되었을 때를 사는 게 아니라 수렴을 하고 있는 위치에서 접근을 하시든지 또는 발산에 대한 초입에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확률이 더욱더 높아지고 내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자, 냉정과 열정 사이도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항상 뭔가에 대해서 이런 발산이 이루어질 때는 펭귄 효과도 나타나고 양떼 효과도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심리적인 동조를 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매수가 달성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과매수가 달성됐을 때가 열정에 대한 부분이죠. 과연 이 열정이 계속적으로 갈 것인가? 어렵다는 거죠. 종목이라는 것은 상당히 냉정하거든요. 시장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내일 당장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첫 번째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급등 종목은 절대로 내가 매매하지 않는다. 돈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것보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정부 정책과 트렌드, 시가총액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 대통령에 대한 임기는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대한 트렌드는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마다 대표하는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은 뭘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그린 뉴딜 정책이 먼저 떠오르죠.
그냥 이런 그린 뉴딜 정책 안에서 전기차라든지 또는 수소차 관련주들이 빠질까? 빠지면 기회가 되겠죠. 그럼 추세가 하락할까? 아니라는 거죠. 추세는 꾸준하게 상승해 오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시스템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제약바이오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보시다시피 주가적인 움직임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을 나타냅니다. 내가 오늘 급등했는데 오늘 팔았으면 30%를 먹는데 못 팔았어. 그래도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못 팔 수 있죠. 그럼 언제 팔면 됩니까?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팔면 된다는 거죠. 왜? 정부 정책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주가는 반드시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시가총액을 반드시 확인하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보다 보면 정말 좀 작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정확한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드린다면 시가총액 500억 밑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우리 직장인분들은 절대로 건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 500억 밑으로는 우리가 흔히들 부티크 관련주, 세력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 때 쉽게 사더라도 팔 때 제대로 팔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번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급락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차트는 보기 좋더라도 내가 과연 여기서 한 번만 상승 나왔던 종목군을 과연 팔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왜? 나는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연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트렌드가 잡혀져 있는 종목군을 공략을 하셔야지만 반드시 수익 날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